가상의 캐릭터 버튜버에게 악플을 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주제인데요. 최근 이세계 아이돌 제작사 페러블엔터가 소속 멤버를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하면서 커뮤니티마다 토론이 붙었습니다. 실존 인물도 아니고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특정성이 성립되냐는 시선부터 캐릭터 뒤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무너진다는 반박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악플 논란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버튜버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그만한 법이나 제도는 아직 따라오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 커졌는데 보호장치는 아직 허술한 거죠. 오늘은 버튜버 시장이 얼마나 커졌고 요즘 왜 컨텐츠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또 표현의 자유냐 혹은 인격권 보호냐, 이 뜨거운 쟁점까지 버튜버에 대해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2024년 버튜버는 컨텐츠 산업 내 주류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버튜버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총 시청 시간은 4억 1,594만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1분기에 1억 9,495만 시간이었으니까 딱 2년 만에 2배 넘게 성장을 한 거죠. 채널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3,601개에서 4,376개 채널로 늘어났습니다. 플랫폼을 살펴보면 유튜브가 여전히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청 시간 중 63.9%가 유튜브에서 발생했고 채널 수 기준으로도 53%가 유튜브 기반입니다. 트위치도 여전히 활동 채널자 수 기준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청 시간은 29.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트위치가 점점 시청률 약세에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TV는 3.8%, 치지직은 2.3%입니다. 국내에서 트위치 철수 이후에 아프리카TV와 치지직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치지직은 2023년 12월 베타 서비스 이후에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아프리카TV와 1등, 2등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TV는 221만 명, 치지직은 207만 명입니다. 특히 2024년 1분기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버튜버들이 대거 플랫폼을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 두 팀이 있었습니다.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버튜버는 아프리카TV로 갔고 스텔라 라이브라는 버튜버들은 네이버 치지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고세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세계 아이돌에 소속된 고세구라는 버튜버는 지금 아프리카TV의 대표적인 버튜버 멤버인데요. 2024년 2분기 고세구님이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시청된 버튜버였습니다. 총 시청 시간이 454만 시간이었고요. 고세구님이 있는 이세계 아이돌이 아프리카로 온 덕분에 아프리카TV는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버튜버 쪽에서는 확실히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게 버튜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튜버 시장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돈이 막 터지고 있는 판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버튜버 방송 수가 전년 대비 273% 증가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컨텐츠의 양 자체가 폭증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버튜버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전업 직업이 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2분기 슈퍼챗 수익 1위는 후와 미나토인데요. 딱 분기 하나에 약 1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인데요. 하루에 160만 원이 넘는 수준이죠. 참고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1인 크리에이터 1만 9천여 명 중 상위 10%는 연봉이 3억 4천 이상이고 평균적으로는 연봉이 7,500만 원대였습니다. 이 수익 구조 안에서 버튜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입장에선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버튜버는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고 사생활 이슈가 거의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똑같은 캐릭터로 오래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버튜버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는 무려 17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아무 데서나 뽑아낸 수치가 아니고 미국 마켓워치에서 공식적으로 낸 예측입니다. 지금 버튜버들을 서브컬처, 즉 메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런 수치들을 보면 글로벌 메인스트림 컨텐츠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튜버 시장이 커진 만큼 그늘도 커졌습니다. 그냥 유명하니까
악플을 좀 감수해야지 이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세계 아이돌 악플 고소 사건입니다. 2025년 3월 유튜브 영상 하나에서 이 일반인이 이세계 멤버 실존 인물이다 이런 루머가 퍼졌고 그 뒤에 외모 비하, 조롱, 허위 사실, 말 그대로 악플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작사인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나섰습니다. 비하나 조롱, 거짓 루머 확산, 이제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세계 아이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 루리앱 공식 버튜버 남궁 루리 캐릭터의 성희롱성 2차 창작물 논란이 터졌고 스텔라이브 측은 팬카페에서 고소건만 100건 넘는다고 공개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악플러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있었던 예를 살펴보면 버튜버 A씨가 병년 같은 욕설을 단 악플러 3명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A씨는 예전에 얼굴을 공개한 적이 있었고 그 영상 캡처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이 판단하길 이 정도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3명 모두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즉 이건 버튜버 캐릭터가 실제 특정 인물로 인정받은 케이스인데요. 비슷한 기준으로 일본에선 이미 당연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2022년 도쿄 지방법원에선 어떤 여성 버튜버가 인터넷 사업자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캐릭터는 그 사람 아니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캐릭터에 대한 비난도 실제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버튜버 캐릭터와 실제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게 불분명합니다. 관련된 판례도 부족하고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버튜버는 법적 인격이 없으니 명예훼손 적용이 어렵다는 쪽과 캐릭터가 연기자랑 거의 동일시되면 똑같이 인격권 침해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사이버 범죄연구 회장 정환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법을 바꿔야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민고은 변호사는 지금도 사회 인식 변화만 받쳐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법의 문제이자 인식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 캐릭터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법을 고쳐서라도 이 버튜버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하지 않나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규제 도입은 오히려 시장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면 투자자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들이 버튜버 생태계를 자율적으로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만화. 법원은 이걸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했죠. 실제 사람도 아닌데 처벌이 가능하다고? 그때도 커뮤니티는 시끌시끌했습니다. 캐릭터한테 인권이 있어요?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만 생기는 이상한 법이네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2D 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가상의 캐릭터도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버튜버들의 논쟁은 조금 다릅니다. 버튜버들의 캐릭터는 가상의 이미지이지만 버튜버 이미지 뒤엔 진짜 사람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목소리를 내고 방송을 만들고 팬들과 소통하는 실존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버튜버에게 악플을 단다는 건 실제 사람에게 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캐릭터를 향한 공격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 한국도 이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버튜버는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현실이죠. 버튜버 컨텐츠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컨텐츠가 달라졌으면 그걸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팬이든 시청자든 플랫폼이든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버튜버의 생태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튜버에게 악플을 다는 건 현실 사람에게 욕하는 거랑 같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니까 별개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